이걸 어떻게 무효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을 해지하고 원점으로 돌리더라도 계약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국제 분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나라를 너무 좀 어렵게 만든 거죠. 윤석열 씨가 진짜 좀 참담합니다. 지금 국민을 갖고 놉니까? 우롱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국민 혈세가 투입된 거예요. 지금 이 체코 원전을 비롯해서 윤석열 시대에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국내가 아닌 국제적으로 벌렸던 이 모든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는 전 한 번쯤은 좀 들여다보고 그 의도성에 대해서는 전 한번 사법 처리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코 원전 이거 어땠습니까? 윤석열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건 정말 뭐 단군 이래 최고고, 저는 그때 당시에 체코 원전 뭐 이렇게 할 때 그때 엄청나게 지지율이 떨어져 있었을 때죠. 뭔가 반전이 필요했던 시기인데 그거를 이제 올리기 위한 차원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거 하고는 조금 재미를 봤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원전에 대해서 정책이 반대였기 때문에 그걸 수사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반전의 계기로 삼은 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보면 이건 뭐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할 수가 있는가. 신인규 대표님, 네. 무슨 이건 완전히 노예 계약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체코 원전 관련해서도 그때 뭐 엄청난 이제 치적인 것처럼 또 거짓 홍보를 한 게 지금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윤석열이가 뭐 내치도 완전히 엉망진창 내지는 부정부패가 들끓도록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그 외교는 뭐 정상적으로 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보면은 원전 한 기당 이제 뭐 거의 우리가 노예 계약 비슷하게 하나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돈을 줄 뿐만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에 1조를 줘야 돼요. 1조죠. 1조 예. 하나당.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글로벌 호구로 만들어버리는 이제 이런 계약들을 해놓고서는 국내에 와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치적인 것처럼 거짓되고 또 국민들을 속이는 이런 홍보들을 했기 때문에 정말 양심이 썩은 인간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또 걱정되는 게요. 과연 이 외교안보 사안 내지는 그동안에 치적으로 자랑해왔던 것들이 과연 체코 원전만 이렇게 했느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아브레우인가요? 그 예. 석유 시추는 또 어떻게 대왕고래. 됐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도 지금 하다가 중단이 됐기에 망정이 했으면 그것도 얼마나 많은 또 호구짓을 했을지 내지는 또 예산을 갖다가 쏟아 부었을지 저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에 대해서는 다 하나하나 이제는 다 뒤집어서 다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 아닌가 이쯤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원전 뭐 이렇게 해도 많이 남는 것도 없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비밀 협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를 치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그러지면 안 되니까 온갖 무리수를 둬서 결국에는 지는 이 협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 웨스팅하우스에는 한 기당 4억 불을 주기로 했고요. 더 큰 문제는 그쪽의 시장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다른 곳에는 한국 원전 기업들이 같이 진출하지 않는 것으로 또 이면 합의까지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요, 윤석열 본인의 치적에만 도움이 될 뿐이에요. 딱 한 부분만 해서 이걸 수주했다라고 알리기 위해서 이런 무리수와 이런 국민 기만과 거짓말을 해왔던 거예요. 어떻게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식의 작태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럴 땐 포기하는 게 맞는 거죠. 짚어주신 대로 이것만 그랬습니까?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게 사업성도 없었어요. 외국에 퍼주기 위한 그런 용도만 있었고, 또 사우디와의 온 프로젝트였나요?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터널 하나 뚫는 게 전부였는데 이걸 다 국민을 속이고 눈을 가리고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1호 영업사원이라고 했어요. 영업사원은 그러지 않습니다. 영업사원을 모독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불안한 게 뭐냐면요. 엑스포도 얼마나 떠들어 제꼈습니까? 근데 열어보니까 헛방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엑스포 유치한답시고 해외를 또 오죽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이가 그 김건희가 아무래도 그 명품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세계 일주 다니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체코 원전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이 되는 것이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럼 얼마나 매국적인 이런 노예 계약식의 행태를 보여왔겠는가. 가가지고 본인은 이제 의전에 취해가지고 대접받으니까 좋아가지고 해볼래 하면서 얼마나 많은 국익을 파괴하는 그런 외교적인 행위를 해왔을까. 이 걱정이 들기 때문에 정말 저도 이 기사 보는데 이 밤잠을 못 이루겠더라고요.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김종희님,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딱.
DDVOY님,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정의원들도 연구하고 힘써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무효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계약이라는 거는 계약을 해지하고 원점으로 돌리더라도 계약에 규정된 사안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국제 분쟁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나라를 너무 좀 어렵게 만든 거죠. 윤석열 씨가 진짜 좀 참담합니다. 지금 이걸 또 50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을 먹고 이런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수원 또 한전 이렇게 나서서 했던 계약 아닙니까? 지난번에요. 이 한수원 사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정진욱 의원이 질문하는데 완전히 그 태도가 야 대통령이 시켜서 하는 건데 네가 뭐 꼭 그런 식이었어요. 그때 장면 한번 보시죠. 저희는 직접 대통령실하고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실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의원님들 여기 그런 식으로 답변할 거예요? 저기 우리 정진욱 의원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정진욱 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다른 의원님, 용산 사람 만난 적 없다고? 정진욱 의원님. 아까 대통령실 상대 안 한다고 그랬죠? 저희는 뭐 직접 상대하지 않습니다. 황 사장이 대통령실 관계자 안 만났어요? 내가 증거를 대볼까요? 뭐 이런저런 일로 만났을 수는 있으나 꼭 이 원자력 일로 만나지 원자력 일로는 안 만났나요? 그러면은 임명받기 위해서 만났나요? 임명장 황 사장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꺼들거리면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화를 낸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난 정부에서는 얼마나 더 꺼들거렸는지 아시겠죠? 그 꺼덜거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네요. 한수원 사장이 아직도 이 사안의 엄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장현민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지금 이 후유증으로 폴란드에서도 한국 그 원전이 다 철수하고 이렇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고개 숙이지 않고 고개 뻣뻣이 들고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만나면 만났다, 안 만났으면 안 만났다. 왜 말을 못합니까? 만났더라도 왜 본인의 체험에 대해서 가정형으로 이야기합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원전 관련은 아닐 것이다. 지금 국민을 갖고 놉니까? 우롱합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국민 혈세가 투입된 거예요. 나라 국간 지키겠다고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그래서 꽁꽁한 묶어두고 법인세는 깎아주면서 세수 펑크를 역대급으로 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외 글로벌하게 우리 혈세가 그냥 이런 식으로 버려져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 하루라도 공직에 있었으면 부끄러움을 알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그게 본인한테 마지막 남은 책무인데 국회에서 이렇게 변명하면 되겠습니까? 저걸 완전히 쾌거라고 막 자랑하고 난리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 난리 쳤던 게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고요. 저거는 뭐 사실상 국가 예산 내지는 국가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 안에도 만약에 의도성이 있다고 하면요. 저 부분은 저는 사법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게 뭐 정책 감사 이런 거 저도 최대한 지양되고 어떤 정책 결정에 대한 오류를 가지고 공무원들을 그렇게 몰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 체코 원전을 비롯해서 윤석열 시대에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국내가 아닌 국제적으로 벌렸던 이 모든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는 전 한 번쯤은 좀 들여다보고 그 의도성에 대해서는 전 아마 사법 처리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들은 또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나오는 대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끝으로 한덕수 관련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돌아갔는데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죠. 장미 변호사님, 16시간 조사받았다면 꽤 긴 시간이죠. 꽤 긴 시간이고요. 야간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서 일찍 끝날 수도 있다. 그럼 한 차례 더 소환할 거다 그랬더니 한 번 더 오기는 싫었던 것 같아요. 동의해가지고 9시가 넘은 시각 이후에도 이제 조사를 받았고 관건은 한덕수의 입입니다. 이미 거짓이 드러날 대로 드러났어요. 헌재에서는 탄핵소추안이 기각됐었죠.
그때는 증거가 모이지 않았거든요. CCTV도 확보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주저없이 했던 겁니다. 나 문건이란 건 보지도 못했고 나중에 다시 다음날 출근해봤더니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다. 믿기 어렵습니다. 누가 현직 국무총리 뒷주머니에 문건을 꽂아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봤더니 CCTV는 영 다른 상황을 했던 거죠. 이상민이랑 이야기를 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문건을 들고 나오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랐다, 안 했다 주장을 계속 이어갔다면요. 이거는 영장 청구 가능성 100%, 발부 가능성 100%입니다. 언제쯤 청구할 것 같습니까, 신인규 대표님?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도 상당히 지금 진행이 된 지 이제 오래돼서 이제 기한이 곧 다가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신병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해서 저는 이제 오늘 귀가를 시켰기 때문에 뭐 오늘 오후 내지는 뭐 내일 정도에는 저는 영장 청구 우리가 기사를 볼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한 2, 3일 정도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잡기 위한 그 기간이 좀 필요한데 저는 영장 발부될 걸로 저는 봅니다. 한덕수도 구속을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지금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미 다 드러나서. 예. 제가 어제도 한덕수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저는 윤석열보다 더 나쁜 자 같아요, 이 자가. 진짜 그런 어떤 얼마나 면에서 사악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양심이 없다기보다 양심이 썩은 자죠. 다 부패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썩은 양심끼리 그렇게 나라를 거의 사실상 뭐 붕괴시키고 팔아먹는 수준의 행위들을 한 것인데 정말 한덕수 같은 사람 역사에 남을 거의 역적 수준의 죄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한덕수. 뭐 최상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인규 대표님이 항상 홍준표 고장난 시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또 뭐 이 점만 하면은 뭔가 막 생각하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가 봐요. SNS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면서 대선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하는 게 50년 관료 생활을 아름답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누차 경고했는데 윤통 부부 그 추종 세력들이 작당하고 일부 보수 언론들이 부추기며 놀아났다. 허욕에 들떠 대통령이 되겠다고 허망한 꿈을 꾼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던가. 본래 한덕수라는 사람은 사력 있고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수분했으면 좋았을 것을. 참 아까운 사람이 나라 망치고 보수 세력 망치고 당 망치고 저렇게 인생을 끝내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홍준표라는 정치인도 이제 뭐 정치인도 아니죠. 은퇴했는데 또 다시 복귀하겠다고 아등바등 하는 사람인데 참 뭐랄까요. 그 염치나 양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한덕수에 대한 비판하는 내용은 다 맞거든요. 근데 다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한밤에 해프닝이라고 했고 또 그 전에도 윤석열이 지금까지 망가지는데 홍준표가 기여한 게 한덕수 버금가게 많거든요. 그러면 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는데 저런 식으로 한덕수 구속이기 됐을 때 본인이 저렇게 제3자적 지위에서 마치 훈수 두듯이 그러면서 본인은 연관성이 없고 마치 본인은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구는 저런 행동이 너무나도 참 이게 죄송한 표현인데 얍삽하다 그럴까요? 너무 얍삽하고 그 정치를 그만둔 겁니까? 다시 하는 겁니까? 본인의 진로부터나 좀 명확하게 하고 국민 앞에 좀 저는 최대한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 해롭습니다. 진짜 홍준표의 그 말 하나하나는 참 우리 한글은 우리 세종대왕님이 너무 멋있게 잘 만드셨는데 홍준표의 입에만 들어가면 그 한글이라는 이 내용들이 참 오염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갤워치님 사려 깊고에서 웃고 갑니다. 그리고 그 명태균 씨 관련된 수사나 좀 받고 오세요. 그건 뭐 지금 본인이 떳떳하게 나돌아다닐 그런 상황이나 됩니까? 아주 국민을 저는 진짜 속칭 그 개돼지 취급하는 그런 발언과 행태 아니냐.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정말 저는 반정치의 상징으로 봅니다. 홍준표는 진짜. 지금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위치는 어떤 뭐 조미료 정도? 뭐 이렇게 좀 전락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저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조미료 취급받는 거를 본인이 못 견딜 거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정치판을 더 오염시키지 않을까. 그 제가 F킬러를 더 뿌리려고 합니다. 홍준표 같은 스타일한테는. 뭐 존재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